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수요일 하루를 쉬어갔더니 오늘 유독 이번 주는 좀 주말이 빨리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장 하루는 또 어떻게든 버틴 것 같기도 하면서도 탄력성이 좀 많이 약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시가 대비 약해지면서 267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혼조세 가운데서 그래도 LG화학과 카카오의 선방으로 탄력을 좀 어느 정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890선이 정말 아슬아슬하다가 그래도 891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2차 전지주의 탄력이 좀 극심하게 둔화된 모습,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매도로 기운 모습까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악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식량 위기, 물가,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악재들은 사실 지금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시장이 월요일까지 쉬어가는 동안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슈 체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죠. 오늘장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우주, 우크라이나 재건, 메타버스, 기술주, 플랫폼. 오늘도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다음 주 초에 방한하게 되면서 재건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영향에 오늘 재건 관련주로 묶이는 건설기계와 또 전력 설비 쪽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로 좀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를 품은 종목들의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이 고민을 안고 계실 성장주에서 연속성이 보여서 오늘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플랫폼주와 메타버스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며칠 네이버가 쭉 한번 밀어주더니 오늘은 카카오가 장중한때 4%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추세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건지, 또 바닥 다지기를 마치고 이제는 정말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 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 이슈뿐만 아니라 또 든든한 중장기 공략주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히든 트랙 종목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64.72%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OCI가 47% 유박하면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대덕전자 43.59%, ISC 38.17%, 현대공업 30.70% 아주 든든하게 챙겨가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해인이 87.87%입니다. 이게 단기 공략을 한 게 맞는 건지 싶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수익률 폭발적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세보 MEC 53.39%, 녹십자 MS 62.89%, SDN 50.22%, 해성 TPC 17.82%로 역시나 다들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면 노란톡방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단기 공략주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전략까지, 매수 타점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의 든든한 6월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 오늘도 아주 가득히 준비했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휴일 지나고 뵈니까 네.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갑거든요. 아, 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께 또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연휴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체별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사실 방향성이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약간의 관망세가 좀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쉬기 때문에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흐름 대응은 저희 노란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흐름 체크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이번 주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또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 좀 해주시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큰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휴가 좀 껴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장에 대한 베팅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 같은 경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 어떠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급등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하기 상당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어떠한 이슈가 돌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방송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 요소가 아직은 잔존해 있지만 그 전략도 함께 꾸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슈를 한번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다음 주 초에 방한을 해서 재건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또 뚜렷한 일정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재건도 전쟁이 끝나야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하늘에서 위험한 게 떨어지고 있는데 재건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분명히 끝날 시기는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올 것이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혜가 되는 종목이 아마 구분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로 봤을 때 재건이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7일 날 방문하기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6일 날까지 쉬기 때문에 네. 7일 날 바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재건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금요일 장이고 연휴가 끼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재건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평가를 하기엔 조금 힘들지만 충분히 기대감은 가져도 된다. 지금 생겨난 변동성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에 움직이곤 있지만 그 기대감 아주 괜찮은 기대감이다 말씀해 주셨고 변동성을 또 적절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면 괜찮겠어요. 변동성도 단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종목별로 좀 엄선을 해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이 재건 관련주로 짚어주신 게 있습니다. 해인과 세보 MEC인데 자 지금 엄청나요. 이게 단기 공략주로 분명히 네. 짧게 보셔야 된다 하면서 공략해주신 종목인데 87.87% 가져가고 있고요. 53.39%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사실 밸류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분명히 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세부 MEC 같은 경우에 건설과 배관, 파이프 쪽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재건과 관련된 분류 분명히 되어 있고 대장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오.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기술적으로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평선이 모두 다 우상향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라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재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앵커님이 수익률 정확하게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3.39%에서 더 가져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일 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변동성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윗방향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곤 있지만 사실 하락 쪽 방향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을 가져가더라도 수익률 차이가 아마 많이 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진입 시점과 어떠한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고 사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제가 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세부 MEC 자체의 밸류 저는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을지는 지금 상황에는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테마 그리고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보 MEC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그럼 또 해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87.87% 가져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해인도 한번 리뷰해 주시죠. 사실 해인도 동일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해인과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 그리고 엔진, 발전기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저희가 진입한 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진입한 시점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 진입한 시점에 바로 진입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자.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지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동반을 해서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평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친구도. 네. 오. 지금까지 수익률, 물론 만족스러운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락 쪽의 변동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짧게 그리고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매매법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사실 노란톡방에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수익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전문가님이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로 공략해 주셨던 5월 10일 해인, 5월 11일 세보 MEC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요. 87.87%, 53.39% 단기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그 하락 쪽의 변동성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재차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또 의견 주셨으니까 이후의 재차 상승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이제 성장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가 움직인 것도 그렇고 네이버도 좀 쭉 움직여주다가 오늘은 좀 멈췄었지만 이렇게 좀 플랫폼주 같은 성장주의 움직임이 단순히 미국 기술주의 영향만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일 남았다. 이제 만세를 불러야 된다. 이럴 일이 온 건지 흐름 분석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성장주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플랫폼주들에 대한 상승, 사실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관련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움직임 분명히 네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작년에 크게 하락을 시작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가 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풀려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 완화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적으로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플랫폼주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면 당연히 매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일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된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성장주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플랫폼주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 말고 보유자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맞습니다. 홀딩이다. 사실 신규 진입이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매도를 하라고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 상황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은 홀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밸류 받고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랫폼주 충분한 여유를 갖는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주와 또 같은 맥락에서 메타버스도 조금 서서히 반응이 오는데 왜 한때 스치면 상한가라는 명성을 떨쳤던 이 메타버스주는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메타버스 우리나라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메타버스 ETF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성장주에 좀 엮이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플랫폼주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그렇다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당연히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주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분명히 지금 진입 시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성과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5%대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미 예상했던 수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5%가 나오다 보니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높아지나라고 눈으로 생각이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편치하는 그러한 지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조금 완화되는 지표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 지난 금융위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화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면 당연히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재료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당연히 파는 물건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기업들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기는 요인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인하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기업에는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물가 얘기를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져다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주들은 어떠한 원자재를 가져가서 만드나요? 그런 것이 없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인플레이션과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성장주를 어느 정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그리고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주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진입하는 시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같은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세세한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 공략주를 저희가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리뷰를 하고 갈 게 있습니다. SDN이 5월 26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50%가 훨씬 넘는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단기 공략주가 맞는 건가요? 단기 공략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SDN 같은 경우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태양광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사실 시총이 굉장히 컸었던 뭐 하나솔루션과 관련돼서 네네네. 또 OCI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SDN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린 그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도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캔들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었고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5일선과 11선이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매수 신호를 냈던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SDN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던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중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었던 SDN을 사실 단기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몇 거래일이 되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짧게라고 하지만 벌써 몇 거래일 만에 50%라는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정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꼭 확인을 하고 SDN과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오시면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의심하시겠지만 단기로 공략해드렸던 종목 맞고요. SDN 50% 훨씬 넘게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단기 공략주 챙겨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알아봐야죠. 전문가님, 이제 휴일이 지나고 장이 열릴 텐데 그때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슈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아까 수밖에. 계속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초가 대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난 이후에 사실 하락으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발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충분히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때는 꼭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뭐 시초가에 진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중에도 그러한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러한 종목들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 또 이슈가 있고 또 그만큼 변동성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을 세워가셔야 든든하게 또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도 한번 세워봤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슈와 함께 또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잡아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열릴 시장에서 아주 탄력적인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가 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챙겨가실 종목들입니다. 당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64.72% 챙겨가고요. OCI 46% 넘게 가져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든든한 종목들 여러분 포트에 담으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히든트랙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에 든든한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종목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위성 통신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 탑재에 구성하고 있는 전자장비, 그리고 위성 운용국,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사업 등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장을 거뒀지만 올해에도 1분기 실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방위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 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위 산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건 사실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우위를 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쟁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는 방위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한 고성장을 가져갈 만한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는 부분이 방위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군에서 쓰고 있는 전술 정보통신 체계 그리고 EGSE 사업이라는 것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EGSE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영어가 좀 많기 때문에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접촉식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술 정보통신 체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매출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0년 145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27억 원을 기록할 정도 굉장히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 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인데 매출에서 이러한 고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 탑재제의 성능을 지상에서 검사하는 EGSE라는 것도 이 회사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관련 매출도 재작년에 133억 원에서 작년에 244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통신 체계와 관련된 케이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 정보통신 체계, 그러니까 포를 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정보통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 탑재제에서 불량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위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EGSE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술 정보통신 체계는 첨단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 전술 체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투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높이려면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통제 그리고 공격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한 성장이 굉장히 좋고 단순히 케이블만 해서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확보해 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군용 케이블이다 보니 그 미사일과 발사된
전쟁과 관련해서 공격 타겟점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그러한 부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대전송, 그러니까는 큰 용량의 전송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케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그냥 케이블이 아니고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케이블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사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장을 다시 한번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위성 발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 발사. 네, 맞습니다. 사실 위성 발사는 사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새롭게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발사가 있었던 누리호 발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 사실 네, 실패했죠. 네,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그 중간 과정까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고요. 2차 발사가 이번 달에 있는데요. 발사가 성공을 했을 때 이 업체에 굉장히 좋은 성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EGSE라고 한다면 위성 발사 전까지 위성 탑재지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장비가 없다라면 누리호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 발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업체 지금으로 보면 방위 산업이 주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주항공 산업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X밴드 송신기 국산화에 대한 성공,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상승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성 탑재재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위성이 떠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대용량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케이블을 통해서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 ESA의 규격에 공정을 받은 정식적으로 공정을 받은 제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의 5개국에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성장성 이미 확보가 끝낸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40년까지 69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 납품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실적 성장에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우주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그리고 X밴드 송신기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3월 20일 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에 이미 송신기가 탑재된 게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누리호와 관련돼서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이번 달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100%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위성이 탑재된 만큼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성공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누리호에 대한 이슈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이미 좀 움직임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숨겨진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종목 히든 트랙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히든 트랙에 정확하게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인 에어버스와 위성 지상국 계약을 현재 체결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건데요. 충분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분명히
글로벌 다른 기업의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 저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사실 조금 어렵긴 했지만 주가로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위성통신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방위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술정보통신체계 또 전기 지상 지원 장비를 개발하고 성과를 내면서 그 매출이 또 지속해서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 우주 쪽 사업까지 발을 넓혀서 X밴드 통신기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점, 그리고 그냥 국산화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 미국의 나사와 또 유럽 ESA의 공정 승인을 받았다는 것까지 또 성장 모멘텀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6월 15일에 누리호 발사 이벤트 더불어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에도 아주 핵심 업체가 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6월 15일이라고 보면 중장기, 저희가 뭐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아니고 6월 15일이면 사실 가까운 미래 아닌가요? 단기로 이슈를 보고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수주권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을 기존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에서 사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재진입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분명히 좋은 성장성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맞기 때문에 이 회사 장기적으로도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까지 있다. 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단기적인 이슈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든든하게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아주 안정적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항공우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재무제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재무제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군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456억 기록을 하면서 좋은 성장 가져가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을 보였던 부분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장을 가져갔지만 1분기에도 매출액 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에서 22%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예상한 만큼 성장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았던 EG SE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걸 1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위성 지상국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계획한 대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153억, 영업이익은 2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5.5% 그리고 영업이익은 1.1%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분기에 이 회사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2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 흠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영업 활동으로 현금 들어오고 있고 투자 활동으로 플러스가 난 부분이 있지만 자산
변동에 의한 부분이고 적절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부채는 조금 갚아나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쌓인다.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 조금 높아져서 118%가 되고 있지만 유보율이 73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뿐만 아니고 자산뿐만 아니고 모두 다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자산 규모에 대해서 성장성까지 가져가고 있는 부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밸류에이션적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밸류에이션에다가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봐주셨고 이어서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나타냈는데요. 무상증자라는 이슈와 더불어 누리호 1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다시 박스 상단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2차 발사가 곧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1차 발사 때 있을 때 굉장히 강한 집중도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이유 지금 기술적으로 박스 상단을 강하게 지지를 했다라는 점, 주봉상 20주봉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을 모두 다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세 작년 11월부터 보자면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21선과 61선을 지지를 해서 5일선과 11선이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리호 이벤트가 또 6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여러분들 담아 가셔야 될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조금 어려웠으니까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방위산업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산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입자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굉장히 큰 메리트지만 그러한 안정적인 성장에 고성장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성장은 위성 쪽에서 나오는 신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가 위성과 관련,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좋은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빛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이슈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단기적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아주 탄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오락가락한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저희는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